혼자서 외출에 나선 강준이. 아이 귀여워. 날도 추운데 종종 걸음으로 어딜 가나 했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네 꼬마들의 화실이다. 도착하자마자 강준이가 찾은 건 종이도 붓도 아닌 책. 새로 시작할 그림을 찾는 중인데 또 어떤 유명한 작품이 강준이 손끝에서 다시 태어날까? 이거요. 어떤 거야? 고민 끝에 클림트의 명작 연인을 골랐다. 저것도 유명한 작품인데? 그렇죠. 일단 열정만큼이나 큼지막한 캔버스부터 손수 대령한 후 먼저 밑그림 그리기. 작은 엽서에 담긴 그림을 큰 캔버스에 옮겨 그리려면 전체적인 구도와 비율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데 강준이 손길은 거침이 없다. 보통 똑같은 사이즈로 따라하기를 쉬워하는데. 그거를 애들이 크기를 맞추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데. 네. 그리고 이어지는 채색. 유난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그림을 그렸던 클림트의 작품이기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색 나올까? 살색 나오겠지? 새로운 색을 직접 조합해서 만드는 아이. 그 옛날 유명 화가들이 그려했듯 색채의 마술사가 되어 예술혼을 불태운다. 그런데 붓 대신 강준이의 고사리 손이 바쁘게 물감을 찍어 나르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표현하네요. 법보다 손가락 하면 이렇게 괜찮아 잘 표현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 어디 나와요 느낌이. 캔버스 앞에선 누구보다 자유로운 강준이다. 우선은 아크릴 물감이 좀 쓰기 어려운 물감이거든요. 근데 아크릴 물감 특성을 너무 잘 이해를 하고 물감 쓰는 능력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높고 약간 거친 그런 고음안의 그런 그게 임파스토 기법이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잘 해요. 어머. 파스토 기뻐. 제가 많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보기도 하는데 8살이 이렇게까지 그리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이고 위에다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붓을 쥐고 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림을 좋아했던 강준이. 색연필부터 여러 종류의 물감까지 다양한 재료를 두루 사용하면서 아이의 잠재력은 점점 빛이 났다. 와, 엄청 잘 그렸다.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강준이는 그림 삼매경이다. 윤곽선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리하고 채색도 거의 마무리돼가는데 남자가 클림트고 여자는 여자친구인데 클림트가 여자한테 키스를 해서 여자가 부끄러워서 볼이 난 거예요. 깜찍 볼터치에 이은 마지막 특급 비법은 물감을 털어. 붓에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튀겨서 이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3일에 걸친 대장정을 마쳤는데 그 결과는 야.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이 황금빛으로 피어난 이 작품처럼 정말. 8살 강준이의 그림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다. 뭔가 더 생동감 넘치고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림이. 아우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보이네. 막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좀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림 그릴 때는 어때요? 편안하고 뭔가 좀 힘들지만 재밌는 느낌이 나요. 편안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편안한 건 지금 내가 천국에 왔다 그런 뜻. 그림을 하면 너무 재밌고 편안해서 천국에 왔다. 너무 멋있게 완성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어머. 덕분에 이렇게 알록달록 화려한 훈장이 곳곳에 남았다. 강준아. 우리 집 이랬으면 난리 났다 나. 야, 벽 좀 봐봐, 강준아. 다 묻었어.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진짜 못 살아, 엄마가. 이거 어떡해. 살 수 있어. 난감해하는 엄마와 달리 누워서 하고 막 옷에 다 묻히고 벽에도 다 묻히고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그 예술가 같았어요. 야. 꼬마 예술가. 강준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예술가는 약간 느낌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산다 이거지. 그렇게 꼬마 예술가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한 붓 한 붓 담아낸 이번 작품은 과연 어떤 그림일까? 언뜻 봐도 몹시 낯익은 뭉크의 절규다. 화가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그림에 그대로 담아낸 다소 난해한 작품이지만 8살 강준이가 멋지게 완성했다. 아 진짜 잘 그렸다. 너무 색감이 좋다. 맛있어? 와, 강지 그림 멋지다. 내가 진짜 똑같이 해볼게. 아직은 장난기 넘치는 꼬마지만 그림을 향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다는 강준이. 이거 난 자, 먼저 악수. 반가워. 엄마와 강준이를 위해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나섰다. 선생님이 강준이 오기 전에 강준이 작품 봤거든? 네. 정말 잘하더라, 야. 네, 감사합니다. 강준이는 이 그림을 보니까 막 옮기고 싶었어? 그림 때는 딱 중간돼 있잖아요. 중간돼 있는 걸 좋아해서 중간 그림들을 선택했고 뭉크의 절규는 휘청거리는 게 특이해서 휘청거리는 게? 네, 흔들리잖아요. 그게 특이해서 그걸 골랐고 밤의 카페 테라스는 꽉 차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골랐어요. 아, 그러면 강준이는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그 구성이네. 그 안에서 구성을 발견한다는 게 신기한데? 그럼 강준이는 꿈이 뭐야? 화가. 화가? 네. 왜?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왜 예술가가 되고 싶어? 사람들한테 실력을 알려주고 싶어요. 실력을 알려주면 가서 돈도 벌어요. 아니 꿈이 현실적인 거였네요. 그냥 잘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강준이의 솔직담백한 고백이 이어 듣다 보니까 어머니 고민이 있으시던 것 같은데. 아, 네네. 강준이가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기는 편이긴 한데 네. 상상에서는 안 그리려고 하더라고요. 상상에서는 못 그리겠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그림으로 강준이의 생각도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좀 걱정인 거예요. 엄마의 고민에 대한 전문가의 답은 뭘까? 보고 그리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요? 반고우도 젊은 시절에 밀레의 그림을 보고 그림을 배웠고요. 많은 예술가들이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보고 연습을 했어요. 놀랍게도 수많은 유명 화가들 역시 강준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했다는 것. 이런 게 있었네. 그 약간 좀 따라 그렸다고 해도 강준이랑 다르네. 똑같은 과정을 모두 겪었네요. 강준이 그림을 보면요. 관찰력이 빼어나요. 어떤 대상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지각의 영역이 더 커지면 자연스럽게 더불어서 이제 미지의 영역인 상상력도 더 생겨날 거예요. 게다가 강준이는 그림에 자신만의 질서를 조금씩 불어넣고 있으니 자라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 이런 것들을 창의적인 화풍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 날 신나는 발걸음으로 찾아온 곳은 바로 강준이의 최애 화가 반고우의 작품들을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미술관이다. 와, 방구 전시회장이 또 있었네. 두 눈 닿는 곳마다 반고우의 숨결이 살아있으니 강준이에겐 여기가 바로 천국. 강준아. 이게 방고의 자화장인가 봐, 그치? 그림이 나는 봐. 와. 내가 이거 그렸잖아. 강준아! 방고 된 거 같아. 좋다, 그치? 물 만난 고기 마냥 전시관 곳곳을 누비는 두 사람. 이 그림은 정신병원의 정원이래. 근데 어떤 기분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약간 슬픈 느낌, 약간 아픈 느낌. 정신병에서 아프게 지내.
홀로 외로웠을 방고을을 잠시 떠올려보는 강준이. 방고는 이렇게 그렸구나. 어떤 기분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네요. 밝은 기분. 밝은 기분? 이건 밝은 기분이 들어? 아직도 여기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대. 엄마 나도 왜? 이쪽 가보고 싶어. 가보고 싶어? 우리 그럼 강준이 조금만 더 커서 가보자 한번. 왜 붙잡고 있어? 반고을을 마주하기엔 더할 나위 없던 시간. 여러 가지 색깔 있는 거 무엇보다 좋아하는구나. 강준이는 엄마와 자신이 사랑하는 그림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순간순간들이 아이의 꿈을 이뤄줄 든든한 자양분이 될 거다. 갤러리인데요, 진짜.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작품은 와, 이 그림은 뭐예요? 이거는 네 부산 가봤나 원이란 작품이에요. 네 부산 가봤나? 구수한 사투리 제목부터 인상적인 이 그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풍경과 명물 명소가 촘촘히 얽혀있는 채은이의 대표작인데 야, 부산이 저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이모 여기 뭐 있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어묵도 되게 크게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네. 이거는 뭐 같으세요? 집이 엄청 많네. 네, 이거는 감천문화마을이라 해가지고 그래. 그야말로 부산의 A부터 G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 종합 선물 세트 되시겠다. 부산이 들어있어, 부산이 저 그림 안에. 이게 끝이 아니고 시리즈로 하나 더 있거든요. 시리즈가 있어요? 네. 저쪽에 또 뭐야? 우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시선 앞다는 초대형 그림. 이거는 제가 정말 공들여서 집중해서 119일 동안 한 거예요. 119일? 가로 2m, 세로 1m 50cm에 달하는 대형 한지에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그린 네 부산 가봤나? 2. 아니 근데 지금 스케치 없이 맞아요. 바로바로 그리는 거예요. 밑그림이 없어요. 4개월간의 피, 땀, 눈물이 담긴 채은이의 최애 작품이다. 저는 이 골목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 골목에 뭔가 많은 추억들이랑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재래시장이랑 깡통시장, 국제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제시장. 마트 같은 데 가면 인식물 하나씩 더 주고 막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즐거운 곳이라고 느꼈어요. 뭔가 원에는 명소들이 많았고 투에는 사람들이 많이 담겨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머리카락은? 그건 왜 그려놨을까요?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물고기 파는데 바닥에 막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카락으로 그 물결을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적 표현과 상상에게 멋진 조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 살고 했는데 부산에 사는 사람들도 부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금방이라도 빨려 들어갈 듯한 커다란 눈. 여기에 숨은 비밀은 바로 즐겁게 춤추는 사람들로 한 올 한 올 표현된 속눈썹인데 와, 너무 창의적이다. 학교에서 뭐 친구들끼리 뭐 의논하거나 상의할 때 보면 뭐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줘서 서로 잘해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다해서 이 작품의 이름을 달라달라라고 지었어요. 괴물 인정이. 근데 하나하나 의미가. 자신의 방을 둘러싸고 있는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그린 이매지네이션.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내 모습을 퍼즐로 표현한 철학적인 주제의 그림까지. 수상한데요. 이렇듯 다양한 채은이의 작품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사물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능력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아이의 특유의 상상력이 가미된 작업들도 많이 있었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이긴 한데 상상력이 덧대어져서 새로운 사실화가 되는. 물을 머리카락으로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채은이 그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야기 구성 능력인데요. 말을 거는 작품. 이 작품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름대로의 호소력, 흡입력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채연이가 그림만큼이나 좋아하는 게 있었으니 책도 많이 읽나 봐요. 바로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다. 세상에. 남다른 집중력으로 독서 삼매경에 빠진 아이. 그런데 책을 읽다 말고 뭔가를 적기 바쁘다. 뭘 이해하지 뭘 못했다. 적는 걸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블라인드를 걷기 시작하는데 오, 뭐야 이게? 아니 저건 대체 뭘까? 창문에 뭘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저게 뭐예요? 블라인드 너머 의문의 풍경. 그것이 알고 싶다. 와. 뭐죠? 여기가 제 비밀 공간이에요. 이게 사람들한테 별로 많이 안 보여주는데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디어를 낼 때 이걸 보고 아이디어를 내요. 이 아이디어 창고네요. 어른들도 선뜻 답하기 힘든 이 질문들은 채연이가 책을 읽다가 마음에 깊이 남은 문구들을 두고두고 곱씹어 보기 위해서 정리해 둔 거란다. 근데 이렇게 이거 질문들이 철학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할 수 내가 있는 걱정하는 질문인가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보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냥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야, 잠깐 몇 개 봤는데 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네요. 저도 사실 크게 관심이 가지 않거나 잘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을 채연이가 이제 먼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놀란 적이 있죠. 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 그림은 꽃잎으로 이루어진 손이 흩어지는 모습으로 자연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표현했는데 이렇듯 아이의 생각이 깊어질수록 작품 세계도 넓어졌다. 바로 세상을 향한 시선을 담게 된 것. 와. 빈부격차라는 작품인데 우리는 지금 높은 빌딩인 아파트에 살지만 지금 현재에도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또래에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리게 됐어요. 이거는 나는 나비야라는 작품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한 작품이에요. 할머니들이 자유롭게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현실로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한복을 표현한 거군요. 4학년 때 뉴스를 보고 알게 됐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당한 일본 분들에게 당한 뭐 그런 이야기랑 감옥들도 봤었고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림밖에 없어서 그렇지. 아이고 진짜 뜻이 깊다. 그 아픔을 감히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이렇게나마 할머니들의 바람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채연이의 진심이 담겨있다.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든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보단 그것을 극복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거나 조금 더 밝은 세상을 꿈꾸는 듯한 그런 세계를 염원에 두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찰도 하면서 뭔가 용기도 얻죠. 채연 양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 잡힌 가치관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슴 아픈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승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품 속에. 따뜻함이 있어요, 그림마다 다. 혹시 태연이 아세안 정상회의 혹시 들어봤어? 아세안 정상회의? 아니요. 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지금 부산에 11월 달에 이게 우리 동백섬 있잖아요. 누리마리. 그 에이펙이요? 네. 6학년 아이와 아빠가 이런 대화를 해요?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미얀마나 라오스, 태국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죠. 총 우리나라랑 11나라예요. 채연이가 성장을 하면서 세상들을 좀 읽을 수 있는 어떤 감각을 좀 키우는 것을 저는 원해요. 그것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빠가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네요. 아빠 덕분에 알게 된 세상 이야기. 이제는 채연이 스스로 그림을 채워갈 이야기거리를 찾아 생각을 조금씩 정리하는데 좀 알아야지 그림 그릴 때 좀 더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는 중이에요.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게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미술 작품도 이런 작가들이 글이랑 똑같이 뭔가 자료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큼지막한 화폭 곳곳을 서서히 채워가는 그림들. 벌써부터 어딘가 대작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야, 화폭이 되게 넓은데 이거. 아, 진짜 작가 같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여전히 캔버스에 집중하는 채연이. 펜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어느새 저녁 먹을 시간이다. 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채연이 밥 먹어야지. 네, 조금만 더 하고 먹을게요. 이거 우리 먼저 먹는다. 조금만 더 그리고 와야 돼. 이게 저기 가족들은 좀 흔히 있었던 일인가 봐요. 아티스트 누나 덕분에 불편한 식사를 감수해야 하는 동생의 서름을 채연이도 알고는 있을 터. 채연이는 밥도 안 먹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맞춰주고자 하는 편이라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하는 편이죠. 밀어줘야죠. 그렇죠. 예. 가족의 든든한 지지에 힘입어 막판 스퍼트. 아, 와, 끝났다. 야 끝냈어요. 멋진데? 무려 10시간에 걸쳐 완성한 그림. 오. 멋있다. 작품명 아세안 동창회다. 각국의 나라에서 오시는 정상 회의 오시는 분들을 그린 거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뭐 특징들이나 뭐 그런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어딘지 알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계시고, 닮게 잘 그렸네.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계시고. 이거는 매듭인데 이게 사람 팔에서 점점 진짜 매듭처럼 되는 거예요. 팔들이 없어 있는 거야. 서로. 근데 왜 매듭으로 했어? 매듭은 묶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뜻이랑 맞을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짱인데? 진짜 잘했어. 너무 멋지다. 저거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같은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정말 짱이라고밖에. 이게 미잖아요. 와, 돌아가. 이걸 돌리면 그림이 이어지면서 위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위였을 때는 약속을 안 보이고 위가 됐을 때 약속으로 보여요. 뉴스를 통해 만난 세상이 채연이의 손끝에서 새롭게 펼쳐졌다. 바로 아이가 꿈꾸는 세계이자 절실한 목표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자. 정말 큰 뜻을 담고 있네요. 사람들이랑 이 그림을 보고 소통하거나 공감하고 싶어서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거고 가장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또 이미지로 사람들이랑 공감하거나 소통하면 좀 더 잘 될 거라 생각해서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지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대단하네. 그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깊어질수록 채연이의 작품 세계도 무럭무럭 커갔다. 그리고 그 안엔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픈 아이의 간절한 바람도 함께였다. 너무 잘하다. 큰 마음을 갖고 있네. 모든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기준이. 이쯤 되니 다른 작품들도 궁금해지는데 여기 아직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와. 아이를 따라간 작업실엔 초등학생이 그렸다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한 그림들이 가득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역시나 곤충 그림이다. 그런데 이건 메뚜기 로봇이라는 그림인데요. 곤충들 눈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로봇처럼 구조화시켜서 그려봤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렌즈가 모여있는 듯 보이는 메뚜기의 겹눈. 기준인 그 특징을 포착해 곤충을 로봇의 형상으로 그려냈다. 너무 디테일하다. 하나하나 작은 선들로 정성스레 채워가며 완성한 기준이의 그림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이거는 나비 로봇인데요. 나비가 꽃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렸다는 이 그림 속에는 기준이만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있다. 나비와 꽃을. 꿀을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건전지가 있는데 지금 전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건전지가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에너 땡땡땡 건전지를 썼어요. 나비에 붙어 사는 기생충들이 사는 집들도 있어요.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일정한 형태의 그림 속에 자신만의 즐거운 상상을 마음껏 펼쳐놓았는데 로봇 나비의 충전. 우와. 상상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상상력이 옷에서. 놀라운 건 어머 이게 뭐야? 이 모든 그림을 밑그림 작업도 없이 처음 펜을 든 순간부터 완성까지 단숨에 그려냈다는 것. 깜짝 놀라겠다. 누가 보면 이거. 아 지금 이걸 찍어놨구나 본인이 직접. 와, 모든 이런 그림들이 기준이가 2년 전부터 그린 그림이래요. 그 모든 그림이. 개성 강한 선들로 촘촘히 이어진 아이의 작품들. 과연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보다 더 섬세할 수가 없을 정도. 섬세하다는 것보다는 정교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 정교하다. 펜을 대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다. 이 머릿속에 이미 이야기 구성을 완전히 해낼 수 있는 통찰력, 직관력, 이 부분들을 겸비한 디렉터요. 연출가로서의 재능이 굉장히 돋보이는 친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어떤 거 그려요? 제가 좋아하는 거나 본 거를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니고요. 저만의 방식으로 상상해서 그려요. 그렇지, 그게 그래. 중요하지. 엄마도 똑같이 그리진 않았더라.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곤충과 로봇을 결합한다는 거나 도시랑 괴물이 결합한 것도 있고 그래요. 곤충만 그리던 과거에 비해 최근엔 상상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데 그래, 다른 그림도 좀 궁금하다. 괴물을 영화를 보면 그 괴물들을 결국엔 막았잖아요. 그렇죠. 만약 송강호 가족들이 괴물 죽이지 못했다면 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봤어요. 이야, 이런 상상력을 하다니. 어느 날 한강에 출몰한 괴물과 사투를 벌이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괴물. 기준이는 이 영화에 자신의 상상을 더했다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 죽었다면? 지금 얘가 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괴물들끼리? 네. 여기 보면 사람 킬러가 있어요. 사람이 엄청 작잖아요, 괴물한테는. 그러니까 괴물한테는 사람이 무슨 파리 같은 존재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다음은 추운 겨울 따끈따끈한 어묵을 생각하며 그렸다는 공룡 어묵 가게.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환경 파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멸망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만의 이렇게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도시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기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는 이 그림은 멸망한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생존 기록. 다 있네, 디테일하다. 한 장의 그림 속에 거대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여기가 제일 잘 사는 도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산인데 멸망한 도시니까 그냥 막 밟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이 멸망한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밟혀서 죽고 깔리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부자들이 쓰레기들을 바닥에 막 버리고 있어요. 이미 지구가 멸망했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대책 없이 사는 애들이. 스토리가 다 있어요, 지금.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림. 이런 기준이의 특별한 재능을 단번에 알아본 사람이 있었으니 윤태원의 참 이런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대단한 밀도입니다. 대단한 밀도. 이 선의 집합체만 가지고서도 이 덩어리감을 충분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앞에 있는 묘사와 저 뒤에 있는 묘사의 원근도 다 그려져 있고 그래서 원근. 굉장히 이 친구의 이 성향이 참 흥미롭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 그림을 그리는 재능도 재능이지만 어떤 걸 상상할까 이 친구. 기준이는 그림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좀 알고 있는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는 약간 그림만 그리는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림에 뭔가 담겨져 있어요, 뭔가 의미가. 스토리가 있어요. 뭐 네. 따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기 상상력을 더해서 그리니까 스토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준이는 어떻게 이런 밀도 높은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걸까? 우리 기준이는 시각적 예민성이 상당히 탁월하게 나왔어요. 그 지수는 사실은 이제 환산 점수로 따지면 9에서 10이 평균인데 이 환산 점수는 16이 나왔거든요. 와. 최우수 영역에 속하는 거고요.
아마 기준이는 누구보다 관찰력이 상당히 뛰어날 거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와. 다음 날 외출해서 돌아온 기준이가 서둘러 작업실로 올라가더니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볼펜 하나로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지. 펜 하나로. 망설임 없이 움직이는 펜 끝이 이어져 도화지 위에 펼쳐놓은 그림. 그런데 어딘가 이전의 그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 탄생했다. 우와. 저기 앞에 아파트 지어지다 만 거를 거기에 미래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산 갔다 오면서 그 아파트들 있는 곳을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들이 지어지다 말았다. 가족들과 함께 동네 뒷산에 올랐던 기준이. 저거 봐. 저 공사 멈춘 지 얼마 됐지? 한 10년 좀 됐는데? 어머, 지어지다가 말았어? 짓담한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 저기 엄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관리 안 하니까 저기 풀들이 막 자라잖아. 그래서 그냥 관리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10년 정도 뒤에는 되게 막 풀숲같이 되겠다. 풀들이 자라니까. 어쩌면 어른들 눈에는 방치된 듯 흉물스러워 보일 아파트에서 기준이는 희망을 봤다는데 처음에는 인간들 욕심 때문에 이렇게 흉물이 생겼는데 10년 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점점 자연도 생기고 그런 게 뭔가 신기했어요. 사람 손이 계속 다른 도시는 이렇게 오염됐고 여기는 이렇게 자연이 더 되살아난 모습을 그렸어요. 이 동물들은 여기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이 생긴데 얘네들이 살 곳을 찾았으니까 희망이 있어서 색으로 표현했는데 색이 더 자연을 뺏기고 도망치는 애들은 색을 쓰지 않았어요. 오, 세상에 뭔가 의식 있는 그림이네요. 기준이가 환경에도 관심이 있나요? 우리가 한번 여행 갔던 곳을 다시 갔을 때 그것이 예전 같지 않게 개울물이 다 뭐 오염됐다거나 악취가 난다거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곤충도 볼 수 없고 그 자연이 깨지는 걸 보니까 저절로 생각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생각을 하게 됐고. 곤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좋아하는 곤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는 기준이. 방 안에서 뭔가를 잔뜩 들고 거실로 나와 뭐라는 걸까요 또? 작업 준비를 시작하는 기준이. 도시 사진?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쓰레기 사진들이. 우리나라 군데군데 이렇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산처럼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쓰레기 산들. 우리나라 곳곳에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사진을 보고 뭔가 구상했다는데 쓰레기 산들 때문에 좀 꿀짝이다. 사진을 오려서 도화지 위에 붙이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 3시간이 넘도록 작업이 이어졌다. 약간 콜라주예요? 새로운 시도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완성! 완성!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태양 완전 새빨가네. 여의도의 불안함을 표현한 거야. 왜 하필 여의도로 했어?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니까. 서울은 근데 서울에서 제일 중심지가 거의 여의도잖아. 국회도 있고 그래서. 의미가 진짜 좋다. 도심까지 침범한 쓰레기 산의 모습을 콜라주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 여의도다. 여기다 쓰레기도 변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쉴 틈 없이 다시 새로운 작업을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이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걸까? 쓰레기 섬의 심각함과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겠지만 몇 명이라도 경각심을 가진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야, 이거 그림으로 그리는 환경운동 같네요. 네. 며칠 후 집안 작업실에만 걸려있던 기준이의 그림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 전시회를 전시회를 했네요. 진짜 여의도에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의 첫 번째 전시회. 이름하여 다시. 이게 기준이가 그동안 그린 그림 중에서 전시에 어울리는 12점을 직접 선정해서 받는 거예요. 네. 과연 기준이가 그린 12점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전해질까?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 있고 자연을 아프게만 해왔어요, 우리가. 우리가 환경을 소중히 가꿔서 원래 아름다운 지구로 만들어 놓자 해서 다시 해요.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 되게 설레요. 드디어 하나 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아, 이 그림을 보면 반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준이의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완전 디테일하지 않아? 이걸 어떻게 했지? 이거요? 4시간인가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특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그림이 있다. 오빠, 그런데 이 등껍질은 뭘 상상하고 있어? 어머. 이게 어릴 때 이게 걸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만 못 자. 어쩐지 왜 땅콩 모양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플라스틱 때문에 못 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줘서 기형으로 변한 거군요. 못 자란 거죠. 바로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는 동물을 기준이만의 방식으로 구원해준 것. 등껍질을 되찾은 거북이고요. 등껍질을 되찾은 거. 새 생명을 얻은 새예요. 아, 자유를 되찾은 바다표범이고 지금 철조망을 떼고 있고 여기는 철조망들을 옮겨서 여기에 넣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건 떼면 아플 거 아니에요. 이 로봇으로 마취시키는 거예요. 오염된 지구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에게 펜 끝으로 남아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기준이. 아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세상에. 여기 안에 막 쓰레기 재활용도 잘하고 쓰레기 아무데나 땅바닥이나 길바닥이나 그런데 버리지 않고 할 거예요. 거북이랑 물개랑 그다음에 쓰레기 많이 먹어서 죽은 새랑 구해주는 거, 자기의 마음, 그걸 소원을 캔버스에 이렇게 옮겼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의도 그림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엄청 화려한데 나중에는 저기 쓰레기로 덮인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경각심을 일으켜주기도 하네요. 그림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눈 짧지만 소중한 시간. 기준이는 물론 사람들에게도 잊지 못할 만남이다. 앞으로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어요. 지켜봐 주세요. 화이팅! 아늑하지. 어두운 책상 밑에서 아이가 보고 있는 책은 고급 주얼리가 소개된 잡지. 보석책이에요. 정말 취향 한번 독특하다. 범상치 않은 첫 모습 그대로 1시간쯤 지났을까. 보석 채공에 관심 있나? 뭐지? 드디어 책상 밑에서 나온 리엔이. 그런데 이번엔 익숙한 듯 스케치북을 펴고 뭔가를 그려나간다. 스케치북에 연필로 뭘 그려요? 마치 연필과 한 몸인 듯 거침없이 스케치북을 채워나가는데 야, 이 친구도 예사롭지 않네요, 지금. 그렇게 리엔이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이 어느새 해가 지고 연필을 잡은 지 4시간 만에 그림 한 점이 완성됐다. 와, 진짜 대단하다. 갑자기 그림을 왜 그린 거예요? 그 책에 꽃 모양의 보석이 나와가지고 꽃이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꽃 모양의 영감을 받은 거야. 꽃가루를 그 어미새가 부리로 톡 쳐보는 걸 아기새랑 함께 보고 있어요. 아, 아기 새랑 엄마 새랑 이렇게 같이. 보석 하나를 봤을 뿐인데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한순간을 떠올렸다는 아이. 그야말로 역대급 상상력의 소유자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초등학교 4학년 박리엔제이입니다. 4학년이구나. 리엔이 그림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해요. 한 번 그릴수록 중독되는 매력이요. 그림 한 장을 그리면
10장을 그리고 싶어진 중독성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멈출 수가 없구나. 이쯤 되니 더 궁금해지는 리엔이의 작품들. 파도예요. 파도? 네. 근데 빨간색은 없잖아요, 파도에. 꼭 파도가 파란색인 건 아니잖아요. 질문하신 분 정말 쑥스러우셨겠어요. 제가 언제 바다에 갔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붉은빛이 났었어요. 저 그림은 수박 치킨이에요. 그때 막 뷔페 같은 데서 음식들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치킨 같은 것도 있었고 수박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전 옥수수예요. 아닌 것 같은데. 배드민턴 공이에요. 위에서 본 거야? 배드민턴을. 어머! 제가 이제 배드민턴 공을 봤는데요. 이 배드민턴 공 위 머리 부분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궁금해서 그린 거예요. 파도의 눈물이에요. 아, 파도의 눈물. 그 눈물도 짜고 바닷물도 짜잖아요. 눈에 있는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흘러내려서 눈물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가까이서 유심히 보면 보일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뭐가 보일까? 아, 보고 싶다. 가끔은 그림에 뭔가를 숨겨놓는다는 리엔이. 뭐가 보여요? 말이에요. 달리는 말. 말이요? 달리는 말? 복잡한 패턴들 사이로 정말 달리는 말이 보인다. 아! 잘 찾아보면 고라니도 있어요. 이 그림의 미션은 꽃 사이 숨겨진 고라니를 찾아라. 꽃 속에 고라니가 있어? 숨은 그림 찾기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면 안 될까? 와, 대박. 부끄러운 듯 숲을 사이로 얼굴만 배꼽 내밀고 있는 고라니. 와, 얼굴 진짜 있다. 있다. 고라니 얼굴. 그러네. 섬세하고 개성 강한, 게다가 찾아보는 재미까지 있는 리엔이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 그림이 하나도 안 똑같아 다. 맞아요, 맞아요. 그림 네. 스타일이 좀 다 달라요. 다양하죠. 네, 다양해요. 기법도 진짜. 다양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 아이, 착해. 과연 미술 전문가들은 리엔이의 작품과 재능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궁금하죠. 이 그림은 정말 한번 갖고 싶어. 여기는 정말 기가 막혀. 근데 이 작은 칸에 아주 섬세하게 우선 어떤 작품을 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런 표현들도 가져 있고 뛰어난 색감, 그 상상력의 끝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리안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술의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11살짜리가 보이는 것을 재현하고 묘사하는데 보통 급급한데 이 친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일까? 무엇을 표현한 걸까?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진다는 것. 그 추상화의 요소를 한 화면 속에 응집해서 몰아넣고 있다는 거는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예술적 표현 형식은 아니에요. 리엔이의 머릿속 갤러리는 어떻게 지어질까? 지금아 가자. 주말을 맞아 외출에 나선 리엔이와 엄마를 따라가 보는데 곤지암? 그곳에 대체 뭐가 있기에 이리 신나 있는 걸까? 집이요? 누구지? 아는 집인가 본데요? 지나오는데 야 지가 너무 멀미하면서 왔대. 주말이 되면요 저는요 친척도 보고 하룻밤을 자고 와요 그곳에서. 곤지암에 있는 친척 집에 가는구나. 리엔이가 친척 집에 가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드넓은 정원 때문이라는데 이쁘죠. 지금 한참 이쁠 때잖아요. 역시나 인사를 하자마자 정원부터 찾은 리엔이. 그런데 뭘 그리 열심히 보고 있는 걸까? 뭘 보는 걸까요? 뭐야? 잡았다? 방앗개비요. 어머, 방앗개비 엄청 크다. 야, 왜 살이 왜 이렇게 쪘어, 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이 멋있어요. 리엔이에겐 방앗개비가 아이돌이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잠자리채를 들고 나선 리엔이. 세상에, 어머, 한 번에 잡았어, 지금. 뭐 잡았어요? 잠자리? 순식간에 잠자리를 잡아 무언의 교감을 나누곤 날려주는데
아, 느껴보려고. 아.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려다 보니 자연스레 키워진 채집 실력. 두 마리다. 이제 뭐 달인 수준. 날아가는 새도 잡을 기세다. 잘 잡네. 잘한다. 이야. 아, 그림보다 이렇게 잡는 마당 게 곳곳 대단한 거 아니야? 눈길 닿는 모든 것에 애정을 쏟다 보니 이건 무슨 나무예요? 이거? 네. 이거 이 나무는 뽕나무예요. 감나무예요. 이건 사르비아 꽃이에요. 이 꽃은요, 제라늄이에요. 꽃의 이름은 메리골드예요. 이 꽃은요, 서양 둥골나물이에요. 나물이야? 네. 그럼 이거 꽃이 아니야? 아니요, 꽃이에요. 어머나. 박학다식해. 다 알아. 다 이렇게 알아? 자연에서 배우네요. 자연에서. 거기 3시 정도에 도착을 하면 어쨌든 저녁 먹을 때까지는 절대 안 들어오고 먹으면 또 그냥 먹자마자 그냥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한참을 자연 속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온 리엔이가 향한 곳은 바로 비밀의 공간 다락방. 아, 다락방.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다락방. 비장하게 앞치마까지 챙겨 입고선 캔버스 앞에 자리를 잡는데 그리고 거침없이 붓질을 이어가는 리엔이. 이야, 대단하다. 엄청난 집중력으로 금세 하얀 도화지를 채워나가는데 어느새 리엔이의 손끝이 붓이 되고 칠하고 손으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긁으면 파이면서 전에 칠해둔 색이 나와가지고 예뻐서요. 감나무예요. 잣나무 소나무인지 맞춰보세요. 손님 끝으로 저렇게 그리는구나. 어느 예술가보다 자유롭게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아이. 예, 끝났어? 이 그림엔 또 어떤 상상의 세계가 담겨져 있을까? 물가치가 좋아하는 숲에서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을 그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눈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막고 그 꽃들이 점점 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왜 울어요? 요즘에는요, 막 울창하고 그런 숲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치가 좋아하는 곳에 와서 행복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눈물. 물가치와 나눈 교감을 그림에 꾹꾹 눌러 담았다는 아이. 리엔이의 그림엔 이렇듯 자연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다. 안녕하세요. 바로 홍대미술대학원장을 역임했던 현대추상미술의 거장 김태호 작가다. 와. 남과의 경쟁은 무의미한 소비라는 예술 철학을 가지고 장작 50년을 추상회화에만 매달려온 그가 오늘 리엔이의 스페셜 멘토다. 약간 색이 예쁘고요. 모양도 신기해요. 이 선이 보여요. 약간. 이 인체 구조적인 형태를 그걸 추상화시킨 하나의 형상이에요. 구멍을 파고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이 구멍을 다 뚫은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뚫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지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선을 긋다 보면 물감의 두께가 생기면서 이 구멍이 형성이 되진 거예요. 이 그림 그리는 과정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작업실 한번 가볼까요? 예. 그간 꼭꼭 감춰둔 작업실까지 공개했는데 너무 좋아. 이런 작업 자체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여러 색의 물감을 켜켜이 쌓아 숙성된 그림을 만드는 게 바로 김태호 작가만의 특징인데 한번 해볼래요? 오늘 리엔이는 거장의 그림에 한 획을 그어보는 영광을 얻었다. 대가의 작품에 내가 손을 얹다니, 얼마나 좋을까요? 잘하네, 싹 빨리 이렇게. 서로의 작품 얘기를 주고받으며 어느새 하나가 되어가는데 주제를 만들면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그 공모전을 경쟁, 사생도나 이런 걸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으니까 싫은 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공모전에서는 요구하는 게 그런 대가의 작가적인 어떤 세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피카소가
뭐 얼굴의 형태가 비례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그거는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좋은 그림이지. 잘 그린 거하고 좋은 작품은 달라요. 앞으로 예은이는 어떻게 앞으로 이 그림을 계속 풀어갈 생각이야? 열심히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은이도 본인이 뭐 충분히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독특한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그릴 거예요. 좋은 효과를 거시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재료가 있는데 이런 오일 파스텔도 있고 일로 긁고 막 할 수 있는 거고 가지각색의 재료만큼이나 다양한 길이 있는 법. 오직 리엔이만이 갈 수 있는 길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본다. 자신감을 줬어요. 오늘 이후로 좀 안심도 되고요.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그림을 그릴 거예요. 한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화가가 있다. 작품 하나하나 오, 다양한 잠깐만. 주제와 다채로운 표현 방법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작품들이 게재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2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미술계에선 이례적인 반응. 놀라운 사실은 이 작품들의 작가가 고작 10살 아이라는 것이다. 10살? 대박. 수년간 주목할 만한 작가를 발굴해왔다는 한 미술 전문 매거진. 이 아이의 작품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데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들을 조금 높게 보셨는지. 틀에 박히지 않고 뛰어난 관찰력과 그 조형 능력 그리고 과감한 표현 능력이 아주 돋보였고요. 세계 마술사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처럼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그림 속에 담아냈다는 점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군요. 그리는 대상의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특징을 강렬한 색채로 표현.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 앙리 마티스. 그의 화풍을 쏙 빼닮았다는 이 작품.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충청북도 충주. 네, 언니. 반갑습니다. 아우 얘야, 아우 귀여워. 충주의 앙리 마티스 10살 이은섭 군이다. 이거 네가 그린 거 맞는 거야? 네. 어머머머. 진짜로? 화면에서보다 더 강렬한 색감과 거친 터치가 돋보이는 원작. 그냥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인중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얼굴에 관한 거가 엄청 많아가지고 신기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색깔로 그렸어요. 눈으로 본 얼굴이 아니라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얼굴의 굴곡들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했다는 것. 대단하다. 속감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거네. 저렇게 색감으로 얼굴을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저는 마음을 그리는 아이 이은섭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이런 거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제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장미꽃이 마음에는. 피었는데 장미꽃이 이렇게 막 말려 있거나 그런 거 보면 잎이 막 별 모양이거나 세모 모양이거나 하트 모양이거나 그렇게 보였어요. 관찰력이 남다르구나. 마음의 눈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도 금세 재밌는 상상의 세계가 된다는 은섭이 아이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애들은 신기하죠. 많이 애네 진짜. 한참 카메라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은섭이. 어머. 아 또 뭐 그리나요? 뭐 그리는 거 아니야? 어떤 영감이라도 떠오른 걸까? 연필을 들었다. 무엇을 그리는 걸까? 언뜻 봐선 잘 모르겠지만 이거 뭐야? 아이 머릿속엔 이미 그림이 다 그려진 듯 펜을 쥔 손이 거침없는데 그렇게 엉덩이 한번 떼지 않고 그림의 세계에 푹 빠진 은섭이. 야, 10살 애가 오래 앉아 있는다. 얼마 후 드디어 그림이 완성됐다. 카메라 쪽으로 들어다 줄래요? 아, 눈이구나. 카메라 렌즈를 그 안에 넣었어. 이거는 여기 카메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저를 막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찍는다고 눈을 생각하는 거, 보고 그렸고 있다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엄청 많아서 도시처럼 보여서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봤던 카메라들이 바로 주인공이었다. 이 불 있잖아요. 이 불이 지금 이 기계들을 가동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도시를 지금 탐험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력. 아이의 눈에 비친 카메라는 마치 유영하듯 도시를 탐험하는 우주선들이 되었고 상상에 상상이 더해져 카메라 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저 안에 또 세계가 있는. 그렇죠. 사실 이전에 은섭이가 그렸던 작품들 중에도 카메라 도시처럼 눈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유독 많았는데 눈을 주제로 많이 했네요. 야, 이거 잘 눈이 막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눈으로 표현된 거를 사람들이 느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듯 각기 다른 눈 그림을 통해서 세밀한 감정의 차이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아니 근데 진짜 관찰을 열심히 했네.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안을 다 채운다는 게 애들한테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다른 표현력을 보여줬던 은섭이 깨우친 거잖아요. 대박이다. 소재, 기법,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넓혀왔다는데 와, 이거 색감 점점 새로운 방식의 작업으로 그 깊이까지 더하고 있다고. 일부러. 와. 그냥 머리에 어떻게 그릴지 다 나와 있어요. 막 원래 사람은 그림 그릴 때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잖아요. 그냥 저는 딱 생각이 나요. 연필을 종이나 캔버스에 올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려온 작품만 무려 500여 점. 우와 이렇게 많아. 은섭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싶었던 세상이 궁금해지는데 우와. 이 그림은 신나는 기분이라서 신남이 폭발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렸어요. 표현력이 대단하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색감의 점들로 가득한 작품. 진짜 신남이 폭발한 것 같다. 처음에 제가 왜 신났냐면은 애들이 같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색깔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있다가 이렇게 팡 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림의 제목은 뭐야? 신남의 폭죽놀이에요. 불꽃처럼 은섭이의 톡톡 튀는 표현력이 두드러진 신남의 폭죽놀이. 저거 해야겠다. 이번에 은섭이가 소개하고 싶은 작품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 어우 고래가 뽑아요? 불을 진짜. 것 같은데 불? 엄마가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로 그려드린 건데 이 고래가 있잖아요. 모든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래 자체가. 엄마를 닮은 예쁜 인어공주와 파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드넓은 바다의 상징 고래. 그리고 얘가 지금 물을 뿜잖아요. 이거는 물이 아니라 불이에요. 왜 불이냐면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선 불이 필요하잖아요. 이 바다가 불을 선물하는 거예요, 사람들. 은섭이의 귀여운 상상이 담긴 선물 같은 작품 불고래. 든든한 4개의 나무 기둥과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로 은섭이는 자신에게 제일 소중한 가족을 표현했다. 그런가 하면 어두운 하늘에 부서지듯 내리는 빛의 파편들과 너무 멋있다. 빛의 파편. 창밖으로 본 밤하늘이 우주처럼 느껴졌다는 그림까지 깊은 생각과 감성이 돋보이는데 그림이 한편의 시 같아요. 맞아요. 그 사용하는 어휘력이라던가 그림에 대한 생각이 좀 깊은 것 같은데 비결은 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책을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그냥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제가 5번씩 읽어주면 또 은섭이 고모가 또 읽어주고 퇴근하고 오면 또 아빠가 그 책을 또 읽어주고
할머니가 또 읽어주시고 할아버지가 권을 읽어주시니까 읽는 은섭이는 거예요, 이 한 권으로 제가 2번만 읽어줘도 10번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집을 거의 다 외우고 엄청 빠르게 그냥 읽을 정도로 이래서 많이 표현력이랑 어휘력이 많이 늘었군요. 수많은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은섭이 특유의 감성과 철학.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책이었다. 다독이다, 다독. 아이의 깊고 넓은 생각들은 캔버스가 아닌 원고지에서도 빛을 발했고 개성 있는 표현에 담긴 아이의 진심. 그것은 심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상도 많이 받았네. 이렇듯 남다른 경험과 생각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은섭이는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는 걸까? 전문가에게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기로 했다. 연필을 하나도 안 썼어요. 스케치를 하나도 안 하고 밑그림이 없어요. 점으로만 이 같은 색을 계열별로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집중력과 색감과 그다음에 자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은섭이만의 기발한 상상력과 독특한 표현력이 담겨있는 작품들 하나하나 감탄하며 살펴보는 전문가.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그림을 못 그리죠. 그렇죠. 뛰어난 조형 감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은섭이? 은섭이 안녕? 은섭이의 작품을 보고 아이와 다른 작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 은섭아 이거 한번 봐봐. 이거를 은섭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 만약 소개를 해주고 싶어. 어떻게 소개를 할까? 제 생각에 되게 저 괴물이 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아플 것 같고. 그래, 그러면 하나만 있을 때하고 3개가 있을 때하고 혹은 2개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 만약에 고통스럽지 않아? 그림이 하나 정도 있으면 옆에 2개의 그림이 없기 때문에 얘가 막 변화한다는 거를 설명을 못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변화하고 이게 사실 어려운 그림이거든, 이게. 되게 어려워. 이게 2차 대전 끝날 때 그린 거거든. 그러니까 전쟁이라 할지 뭐 사람들 살아갈 때 힘든 거야. 그치? 힘든 게 느껴지지. 맞네. 괴물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 그러네요. 큐레이터가 따로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들이 느낀 극한의 고통과 좌절을 3장의 그림으로 극대화해 표현한 작가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해석해낸 은섭이. 그림 그리는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백남준 선생이 우리에게 많은 철학적인 화두를 그림을 통해서 제시했던 것처럼 저 정도 정신 수준이면 대학에서의 수업을 실제 좀 몇 과목 정도는 이미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은섭이를 위해 특별한 데이트까지 준비했다는 엄마. 전시회 한번 가시나요? 은섭이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건 다름 아닌 다양한 기법의 추상화 작품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엄마 그거 찾았어? 뭐? 파란색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어디에? 파란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네? 진짜? 엄마가 저걸 왜 못 봤지? 와. 뽀빠이에요? 그러네, 뽀빠이. 뽀빠이네.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딱 이렇게 보잖아. 저기 캐릭터들이 많네? 하고 캐릭터만 보고 지나갈 것 같아. 그래. 근데 자세히 보면 작가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오, 작가의 마음이 숨어 있대. 함께 그림을 즐기는 이 시간이 마냥 행복하다. 이 그림은 어떻고 그걸 또 이렇게 흉내내면서 저한테 몸짓으로도 얘기하고 그런 걸 보니까 저는 이제 은섭이가 이 공간에 와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내비치니까 너무 좋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엄마랑 같이 남의 그림을 보고 제 그림이랑 비교도 해보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림을 언제까지 그리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한 100년. 마음의 눈으로 본 세상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화가. 은섭이의 다음 작품들을 기대해본다.